리버풀은 팀을 떠난 위르겐 클롭 감독에 이어서 곧바로 페예노르트 출신의 아르네 슬롯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미 클롭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르네 슬롯 하면서 슬롯 감독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죠. 유럽의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는 클롭 감독에 의해서 슬롯 감독이 리버풀의 새 감독으로 발표됐다라면서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원래 클롭 감독의 계약은 2026년까지였지만 클롭 스스로가 에너지의 소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의지로 중도 하차를 결정했는데요. 2001년에 감독 커리어를 시작해서 2024년까지 23년의 시간 동안 단 3개의 팀을 맡으면서도 2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는 클롭 감독의 대단한 우승 기록들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짚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유년 시절부터 살펴보면서 어떻게 클롭 감독은 항상 자신이 맡은 클럽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클롭 감독은 1967년 6월 16일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 속한 작은 동네인 글래튼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글래튼으로 가려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소인 블랙 포레스트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너무나 숲이 울창한 나머지 어두울 정도라서 검은 숲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 중 하나로 매우 신비로운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초원과 깊은 호수 그리고 거세게 떨어지는 폭포까지 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클롭 감독이 유년 시절을 보낸 글래튼은 이렇게 완전히 자연 속에 파묻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클롭 감독 스스로도 유년 시절에 대해서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목가적인 삶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여름에는 숲을 탐험하고 강에서 수영을 하고 축구와 테니스를 치면서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에는 눈 쌓인 산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스키를 같이 타기도 했고요. 스페셜 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무리뉴 감독은 언제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 클롭 감독은 스스로를 노멀원이라고 부르라면서 평범한 사람임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요. 아마 어린 시절에 자연 속에서 자랐던 경험이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추측해봅니다. 그러나 클롭은 자신이 스스로를 묘사한 것처럼 평범하기만 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죠. 클롭의 유년 시절 친구였던 제임스 하스는 이미 11살 때부터 클롭이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둘은 유년 시절에 SV 글래튼의 유소년 팀에서 같이 축구를 배우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은 라디오를 통해서 자신들의 동네인 슈투트가르트의 경기 중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11살의 어린 클롭은 분데스리가 중계를 들으면서 슈투트가르트의 전술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한두 명의 선수를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설자가 클롭이 말을 한 대로 선수 교체가 진행됐다는 걸 전해주자 같이 중계를 듣던 또래 친구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제임스 하스는 당시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축구에 대한 그의 지식과 이해도에 매우 놀랐다. 가끔씩 나는 그가 이미 감독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요즘 말로 하면 초딩 때부터 이미 명장으로서 대단한 재능을 드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업사원이었던 클롭의 아버지는 재치있는 말재간의 소유자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클롭은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유쾌한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클롭의 아버지인 노베르트는 어린 클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스키를 가르치기도 하고 테니스 코트에 데려가 테니스를 가르치는 등 스포츠에 대한 열정까지 심어줬습니다. 클롭 감독은 2018년에 한 잡지와 나눈 인터뷰에서 내 아버지는 인내심이 많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만큼 잘 해내지 못했을 때는 분위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타고난 코치였다. 훈련 교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엄격한 감독이었다라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면서 강하게 훈련시켰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클롭은 고등학교 1, 2학년이 될 무렵부터 비로소 리더십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데요. 에르겐 징겐의 유소년 팀에 소속되어 있을 때 동네에서 유명한 유소년 코치였던 발터 바우어가 클롭을 팀의 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90cm가 넘는 훌륭한 피지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맡게 됐지만 클롭 감독 스스로는 자신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나는 1부 리그 수준의 두뇌와 4부 리그 수준의 발을 가졌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부 리그 수준의 축구 선수였다라면서 육체적인 능력은 하부 리그 수준이지만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축구 지능을 통해서 2부 리그에서 뛸 만한 선수였다고 자평한 겁니다. 이런 평가는 매우 정확해서 실제 클롭 감독은 선수 시절 내내 2부 리그였던 마인츠에서 11년간의 긴 커리어를 이어갔죠. 심지어는 중간에 스트라이커를 포기하고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인정했듯이 4부 리그 수준의 발로는 2부 리그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기에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11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었던 덕분에 마인츠 구단 역대 득점 순위 3위에 오르면서 종종 원더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클럽 감독은 소속팀인 마인츠가 한 시즌에 감독을 3명이나 잘라버리는 상황에서 구단의 제안으로 감독직을 시작하는데요. 00-01 시즌 후반기에 마인츠는 3부 리그로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12경기를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죠. 전임 감독들은 성적 부진으로 팀을 떠나고 2군팀 감독까지 급하게 끌어다 썼지만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선수였던 클롭에게 선수 겸 감독직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자 클롭은 선수 겸 감독이라는 애매한 직책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선수 은퇴를 결정한 뒤 코칭 경험 하나 없이 곧바로 마인츠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첫 7경기에서 6승이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팀의 성적을 14위까지 끌어올렸고 2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선수가 은퇴하자마자 바로 맡은 감독직이었지만 11살 때부터 빛났던 그의 천재적인 축구 지능이 제대로 진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이제는 개겐 프레싱이라는 이름이 붙은 특유의 압박 전술을 마인츠에 이식하면서 당시 기존 마인츠는 창단 이후 9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1부 리그에 올라간 적이 없던 2부 리그 중위권 수준의 팀을 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시켜 버립니다. 물론 그 전까지 승점 1점 차, 골득실 1점 차로 2번이나 승격 기회를 놓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4번 도전한 끝에 마인츠를 창단 99년 만에 1부 리그까지 올려놓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낸 건데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감독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열정이 넘치는 감독일 것입니다 라는 클롭 감독의 유명한 언어처럼 그런 마인츠, 도르트문트, 리버풀에서 모두 엄청난 열정으로 불가능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클롭 감독을 대하는 팬들 역시 진심 어린 박수로 그를 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토트넘 역시 엔지 감독과 이제 첫 시즌을 보내면서 누군가는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리버풀 구단과 팬들이 클롭 감독을 믿어줬듯이 우리도 엔지 감독과 캡틴 손흥민을 믿고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츠에서도 2번이나 승격에 실패했지만 결국 3번째 1부 리그 승격을 했고 도르트문트에서도 3년차에 바이에른 꺾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클롭 감독은 리버풀에서도 첫 리그 우승컵을 들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엔지 감독 역시 첫 시즌에는 5위였지만 손흥민이 굳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만큼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을 노리고 또 열렬한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